그 제목을 을사년이와 안녕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은 병원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텐데 을사년이 끝나는 거는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 2월 3일로 이제 끝나는 거죠. 2월 4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들 거예요. 아니 뭐 1월 1일부터 바뀌고 그래야지 뭐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건 이제 이런 이치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0시, 자시, 자정이라고 주장은 하겠지만 대체로 하루의 시작을 04시, 자축인 인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마찬가지로 한 해의 시작도 그렇게 이제 무슨 뭐 한겨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입춘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입춘이 자축인 하면 또 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인시부터고 한 해의 시작은 1월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옛날에도 이 인시가 되면 인격을 친다고 그러죠. 이 조선시대 때도 한양에 이제 그 인시에 이제 총을 쳐요. 그래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시대까지 뭐가 있었냐면 야간 통일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박정희 우상하는 사람들은 뭐 그 전혀 아직도 못하고 심지어는 또 박정희 시대를 겪었음에도 우상화에 빠져서 그 시절을 추억하지 못하는데 박정희 시대 때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일금지 시간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벌금도 물고 그 구리도 살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세월이었죠. 그런데도 박정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박정희 독재는 말할 게 많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통일금지가 해제되는 시간이 새벽 4시, 인시.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인시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을사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사람스럽게 제목이 을사년 안녕이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두 번째 만난 을사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을사년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지금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떠나보는 을사년인데 그래서 제가 을사년 안녕. 세 번을 만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세 번 만나려면 제가 124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만약에 지금 사셨다면 딱 120살인데 원래 첫 번째 을사년 태어나서 두 번째 을사년 지내시고 이번에 세 번째 을사년까지 사셨다면 120살이지만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이미 70대 80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1965년 을사년만 경험하셨죠. 근데 을사년을 말하면은 당연히 세 번째 을사년인데 첫 번째 을사년은 1905년 을사늑약, 그러니까 일제강점에 출발했던 을사늑약이 그 해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갑이신데 그때 태어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을사년은 1965년인데 박정희와 일본의 사또 수상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그래서 그 다시 국교를 재수교했던 그 해였고, 그래서 또 묘하게 작년에도 뭐 지금까지 아직 을사년입니다만 그 한일 간의 인연이란 건 참 뭐랄까 야릇한 것일까요? 하여튼 을사늑약으로 맺었던 그것이 악연했던 좋은 인연이었던 박정희 사또, 그 다음에 다시 이재명 이시바 이재명 다카이치. 첫 번째는 이제 이토 히로부미와 그때 이제 이완용이 되겠죠. 그 정도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첫 번째 을사년 태어나셔서 무려 그 41살 때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향수 누리신 나이가 향년 77살에 돌아가셨는데 반 이상 40여 년을 일제 강점기 때 살다 가셨고, 왜냐하면 그 을사늑약 이후로 뭐 한 5년 있다 경수국치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때는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릴 때니까 뭐 5살 때니까 뭐 철도 안 들었겠지만 철 들거나 말았거나 을사늑약이 이미 경수국치 5년 전이 이미 우리는 그것이 예계권이 없으니까 주권이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 자체를 전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40여 살 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일제인 줄 알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세월을 살다 가셨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사신 기간이 그 일제하에 산 기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셨기 때문에 청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40살 넘었으면 옛날 같으면 그 장년도 노장층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를 다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으신데, 물론 해방 후에 한 5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4분인데 우리 할아버지 이제 둘째거든요. 사형제인데. 근데 그 큰형, 할아버지 형이 있죠. 첫째를 비롯한 그 일가족 전체가 6.25 때 인민재판으로 학살당했어요. 16명이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완전히 이제 형님네 집이 다 청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이제 그 원래 장남이 아닌데 장남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그 형님네 집이죠. 거기에 이제 큰 조카만, 그 당시에 인민재판 당시에 현재에 없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조카 하나만. 그 큰 조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의 이제 종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6.25 이후에 그
그때 이제 큰 조카를 막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승만이 그 발췌 개헌안에 지방자치제를 도입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기초의회가 요새는 시군구인데 그때는 읍면동이었어요. 그래서 면의회 의장도 지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다 아무래도 이제 그 6.25 피해자인 것도 그렇고, 또 큰 조카가 그 당시에 이제 지방의회 의장이었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유당 그 말하자면 그때 이제 자유당 원이었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알다시피 4.19로 이제 자유당 독재가 말하자면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유당 망한 지 한 10여 년 뒤에 1972년도에 박정희가 유신독재 경험을 하고 유신헌법을 이 독재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찬반 국민투표를 묻는데 1972년 그 겨울에 어떻게 그냥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왜냐하면 경험하기도 하고 국민투표라는 것은 원래 항상 집권자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나 생각해가지고 뭘 못하겠냐면 경험인데 반대하는 토론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니까 그런 정치 토론을 못하도록. 그때 저는 이제 나이가 20대 아니면 10대니까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이제 세 분이잖아요. 아니면 큰형님네 일가족은 6.25 때 학살됐다고 그랬고 그 삼형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큰형뿐 아니에요. 원래는 둘째인데 큰형이 다 학살당했으니까 이제 큰형 뿌리고 나머지 두 할아버지가 동생인데 세 분 이야기를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제 그 유신 독재헌법 찬반 투표를 한 일주일인가 앞두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화제거리 했던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는 당연히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두 동생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서슬퍼는데 뉴스 보면 알지만 형님도 보면 알지만 지금 뉴스에 반대 토론하면은 처벌하겠다고 또 서슬이 퍼는데 그런 말씀 형님 하시면 쓰겠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할아버지 말이 우리는 일제가 내 나라 적으로 살았지만 일제도 망한 것을 갖고 우리는 자유당에 열심히 부여했지만 자유당도 한 10여 년 만에 망했고 다시 또 박정희가 이렇게 독재헌법을 했는데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리고 실제로 반대 토론으로 내가 처벌 받을지 말지 나는 사실은 그런 두려움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셋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엿듣는 건 아니고 무슨 그런 것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것에 겁을 내야 쓰겠느냐. 당연히 반대표를 던져야지. 물론 그 박정희 유신독재헌법 찬반투표는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독재헌법이든 뭐든 국민투표를 붙이면 항상 독재자 집권자의 입맛대로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표가 더 나오기 어렵고 그 다음에 더구나 유신독재헌법은 찬반 토론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반대 토론도 못하게 한다 그랬지만은 그 유인물을 만들 때 유인물을 이렇게 이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뿌렸어요. 인쇄물을. 왜냐하면 민간은 토론을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찬성되면 찬성되는 결과, 반대는 반대되는 결과인데 찬성되는 결과는 막 국가가 번영하는 식으로 칼라로 만들 인쇄하고 반대되는 결과는 흑백으로 하고 헐벗고 굶주리. 다시 말하면 6.25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거기서 그려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때 그 유인물이 어디가 좀 남아있으면 정말로 꼭 보이고 싶은데 그때는 저도 이렇게 마을에서 나눠주면 보고서 벽보 붙여놓은 거 이런 거 보고서 말았지. 누가 사진 찍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아마 누군가는 사진 찍은 건 모르겠네요. 그 중요한 그 증거가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박정희 시대를 이제 지냈는데 우리 또래 제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7호학번이거든요. 7호학번들이 어떠냐면은 정확하게 박정희가 처음 말하자면 쿠데타하고 처음으로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그 윤보선한테 10몇만 저차로 이게 아주 가스가스 이겼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죽을 때까지 김정희한테 그것이 딱 초등학교 1학년에서 대학 3학년까지 딱 우리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 7호학번한테. 그러니까 아까 할아버지는 일제도 망했고 자유당도 망하더라 했던 것처럼 그러니 유신독재 얼마 가랴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만 끄덕였는데 저 역시 얼마 있어 보니까 72년도에 유신독재헌법 찬반 투표를 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79년 역시 11.6에 박정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 하다 죽었죠. 유신독재를 7년 하다가.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알죠. 그래서 박정희 죽고 나서 최주화가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총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는 소위 교과서에 배웠던 서구식 민주주의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좀 여담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K민주주의란 말을 하시길래 차라리 K혁명이라고 제가 K민주주의를 할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사실은 유신독재헌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한태현 헌법학자 한태현 박사인데 그때 이제 박정희가 이제 쓰던 어용학자죠. 그 한태현 박사나 또는 박정희 공화당이 캐치프레이즈 내건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걸 한국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신을 반대하는 반독재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다. 교과서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그 민주주의 하고 싶다. 유신독재는 우리는 그 유신독재인데 박정희 일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니까 그래서 요새 K민주주의란 말이 그 말하고는 영 다른 말이긴 한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앞에다 수식어 붙이면 이상해지니까 자꾸 민주주의 앞에다 붙인 사람들
그 공산국가에서 인민민주주의라 하거든. 뭐 이렇게 붙이면 그 이상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민주주의 자체로서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은 뭐냐면 원래 인과 민 합해서 인민인데 옛날에는 인 그러면 서양에서는 자유인이 인이고 민 그러면 민은 노예예요. 민자 글자가 백성민자가 뭐냐면은 눈목자 그러니까 눈 안자 있죠. 안과 할 때 안자. 그 앞에 눈목 띄면 뒤에 그것이 간자인데 거기다 이렇게 그 눈가를 꼬챙이를 찔러보는 모양.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는 눈을 찔렀거든요. 예. 그래야 도망을 못 가니까. 그것이 백성민자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이 되고 임금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에요. 그 앞에다 뭘 붙일 필요가 없죠. K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모두. 그래서 저는 기체혁명이나 촛불혁명을 K민주주의라고 말할 때는 차라리 K혁명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자꾸 저한테 이제 저를 아는 지인들도 제가, 진보적이다 그래요. 아까 우리 6.25 때 우리 집안 사연을 이야기했지만 이민재판에 16살 된 집안이 있는데 진보냐 보수냐 할 때는 아무리 말해도 보수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뭐, 방공 웅변대회하고 무슨 뭐, 승공 노래 부르고 노래장대에 나가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것이 뭡니까?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냥 보수의 걸수 보수, 뼛속까지 보수로서 제가 자랐는데 그 여세 잣대로 보니까 그 진보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진보라면 여세 말하는 새로운 지금 무슨 뭐 개딸들 이런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는 노사모라든가 뭐 문사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조 진보라 해라. 원래 뭐 그렇게 먼저 그런 말 했는데 왜냐면은 그 박정희 사후에 서울에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다시 전두환이가 나타나가지고 한 8년 갔잖아요. 다시 또 전두환이한테.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8년 뒤로 미뤄졌다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저는 뭘 알겠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일제도 망하고 자유당도 망하고 그러니 신덕지도 망할 거다. 역시나 우리 할아버지 생전에 신덕지가 망했죠.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신덕지 뒤로 전두환이가 그 쿠데타 한때까지 다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다시 또 전두환이도 망하고 다 망한 걸 알잖아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 와서 이명박도 그거 뭐 사면을 받았지만 망한 거죠. 박근혜 망하고 마지막 지금 윤석열까지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도 망하고 자유당도 망하다는 것처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 보면은 뭡니까? 어게인 윤 하나도 보면은 그거 끝이 있다는 걸 모르나? 좀 의아하는데 이미 운동 끝났어요. 지금 뭐 그저께 한덕수 23년생 받았습니다만은 죽었다 깨나도 윤석열은 한덕수보다 형이 더 받지 덜 받지 않을 것이니까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안 끝난 줄 알고 있는 거. 하기는 뭐 망한 걸로 하면 벌써 언제쯤 망했는데 박정희를 또는 더 앞에 있는 이승만 뭐 니박스쿨이라 해가지고 다시 미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은 끝났는데 을사년이 저한테 이제 참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특히 작년 을사년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요 윤석열과 이재명 교체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교훈을 던져주기도 하고 많은 이 변화를 우리가 지켜보게 한 어떻게 보면 한 1년인데 1년 기간을 10년, 20년보다 더 길게 우리 국민들이 체험한 그런 기간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야말로 이 천당과 지옥을 다 지켜본 그런 한 해여서 참 그야말로 아주 감개가 그야말로 그 만감이 서지는 그런 한 해였는데 그 을사년인데 제가 이제 을사년 안녕한 이유는 제가 1965년 을사년과 2025년 을사년을 이제 보내고 세 번째 을사년 앞으로 60년 뒤에 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살려면 세계의 을사년을 세 번이나 하려면 적어도 120살 넘어야 되니까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을사년 안녕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짓는데 이 1905년 을사 늑양으로부터 출발한 저희 할아버지와 저까지 이어진 이 세 번째 을사년을 지내고 보니까 한일 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지위가 역전된 것 같아요. 1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게 됐지만 을사 늑약 때 그 한일 관계와 지금 한일 관계는 분명히 지위가 다르거든요. 아직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계산해도 총량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겠지만 뭐 개인당 그 GDP나 이런 걸 나누면 이미 우리한테 따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 세상이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일본과 우리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디지털로 서로 그 노는 물이 다르고 판도가 다르다 보니까 아주 다른 길을 이제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저께 서학 개미들에게 미국이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제가 이 을사년 안녕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서학 개미들 머릿속에는 계속 미국의 패권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 눈뜨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일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평생 동안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도 덜 먹은 사람도 미국이 패권 국가인 것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고 자유당이 영원할 줄 알았고 유신독재가 영원할 줄 알았고 했지만 다 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박정희의 죽음을 받고 그 뒤로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의 말로까지 다 보면서 느낌을 보겠습니까? 영원한 것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미국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서학개미 주식이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블랙 먼데이 하루아침에
지지가